네, 오전 시장 상황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세워보는 투데이 핵심 전략, K&G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애매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일단 미국 시장이 일단 뭐 오늘 새벽은 좀 올랐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코멘트 중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를 많이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해외 쪽의 어떤 신흥국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 뭐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좀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나 해볼 부분은 우리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어차피 이제 수급적인 어떤 영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전에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이냐 인상이냐라고 얘기가 나올 때는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사주지는 못했고요. 물론 이제 결정되기 한 3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러한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았다면 금리 동결 이후에 우리 시장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화면 보시면서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이제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212억 정도 소폭입니다만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한 33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숫자상으로는 그다지 뭐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매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래쪽에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외국인 수급,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기관 수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비록 매도입니다만은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매도폭을 줄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신흥국 시장이고 신흥국 시장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관점은 지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일단 외국인 수급을 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한 32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의 어떤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오전에 좀 많이 이렇게 파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일단 9시 30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는 매도폭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우리 시장을 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그렇게까지 차갑지는 않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신흥국 리스크 부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덩어리가 큰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23일 내일이죠. 중국의 이제 차이신 PMI가 일단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안에서는 지금 예상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PM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이, 중국은 크게 뭐 2가지 아니면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PMI는 관방 PMI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사하고 이제 그 기업들 간의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민간기업의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차이신 PMI다 이렇게 생각을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시진핑이 이제 방미를 앞두고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만은 지금은 어디 있냐면 영국에 있거든요.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서는 벌써 이제 우리가 보통 후광통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후런통이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하고 영국하고의 어떤 금융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밀접도를 높여서 후광통뿐만 아니라 후런통 뭐 얘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더욱더 밀접하게 영국 금융과 같이 움직여 보겠다라는 얘기가 그쪽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쪽 총리 간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소를 이제 건립을 할 때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로 이제 배려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영국 북부 지역, 북부에는 일단은
고속철이 지금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네. 일단 중국 자본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자본의 어떤 연결성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은 영국한테 뭘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할 때 후광통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QP라든지 RQP를 통해서도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영국의 어떤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RQP 부분의 지분 확대 자체를 좀 많이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공고히 해서 영국은 중국의 위해나 국제화에 조금 더 도움을 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리스크가 되고 있는 중국이라는 이 신흥국 자체의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일단 높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을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내일 일단 PMI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장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건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거래소는 최근 들어서 지수가 이제 1800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971까지 지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기술적 반등 내에 있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 한 2020포인트 정도가 일단은 기속 분석상의 저항이 일단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할 때는 추세대까지 올라주지 않으면은 좀 큰 폭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흐름, 소위 말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의 추세를 깨지 않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추세선에 지금 약간 좀 부딪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일단 반등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등해야 되는데 주가가 지수가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 차트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있는 부분이 이중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중 바닥을 만들어서 위쪽으로 슈팅을 할지 아니면 패턴으로 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시간에는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 지수권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꼽아오신 이슈는 어디에 있나요? 예, 오늘 대형주 중에서 하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네.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어서 최근에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죠. 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5.34% 정도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다 알고 계실 생각이 들 건데요. 애플이 지분 투자했던 부분의 회사가 샤프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쪽으로 공급하는 패널 물량 자체가 좀 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패널 공급 물량이 준다면은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5.34% 5% 이상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밀리고 있을 때 접근하기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관련해서 LCD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LCD 시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LCD 패널 부분에서의 어떤 이익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요즘 보면은 LCD TV 잘 안 팔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탭도 잘 안 팔리고 LCD 모니터도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집에 컴퓨터를 한 대 대주려고 그러면 데스크탑 그 PC를 두고 LCD 모니터 큰 거를 네네. TV 대신 EBS를 보기 위해서 대줬다면 요즘은 보면은 그냥 스마트폰 큰 걸로 그렇죠. 본다든지 아니면은 탭앤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쪽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급은 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디스플레이 그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번 4분기가 되면 이 LCD TV 패널의 이익률, 영업이익률은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영업이익이 제로라는 것은 순이익단까지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를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오늘이라도 막 굉장히 급하게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LCD라고 하는 부분에 TV라든지 하는 부분이 안 팔리는 가장 주된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혹시 orlando TV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LCD TV가 OLED TV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걸 OLED TV를 보통 orlando TV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orlando TV의 최대 강자가 LG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의 디스플레이, OLED를 납품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물론 LCD 단에서의 이익률 자체는 줄고 OLED 단에서의 이익률 자체는 급증하는 이러한 모습이 일단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밀리고 있는 부분에서 LCD가 업황이 무너졌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이제는 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밀림이 기회는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OLED 부분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부분이 일단 대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가지고 있다면 물량을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OLED, 그러니까 LCD 모멘텀을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LG 디스플레이는 OLED 모멘텀을 보셔가지고 그쪽 모멘텀으로 이번 밀릴 때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좀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하락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있으시다면요? 예, 일단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형주들은 그다지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드렸던 차이신 PMI가 됐던 아니면은 지금 중국의 어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 리커창 총리의 방안이네요. 죄송합니다. 리커창 총리가 지금 영국에 가 있죠. 잠시 헷갈렸는데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의 어떤 모멘텀을 생각을 일단 해본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기는 지금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종목별 대응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안에서의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 소위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의 국경절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관광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많이 밀렸다가 좀 오르다 보니까 저평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일단 모멘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눈에 조금 띄는 종목은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일단은 좀 눈에 띄는데요. GKL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중국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하면 같이 좀 이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테마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국경절 관련된 종목으로도 충분히 체크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두 종목들 중에서 GKL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릴 때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GKL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국경절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정부가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배당도 굉장히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GKL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좀 꼭 관심을 가져 놓으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 들어 가지고 시장 안에서는 바이오라든지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 중에서 단순히 한국에 와서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류의 어떤 드라마를 이제 방영한 곳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의료 쇼핑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의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 테마도 최근 들어서 다시금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디테일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JW 중에 제약을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주가가 바닥을 조금 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저평가와 그리고 이제 중국 두 가지를 묶어서 또 테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지금 JW 중에 제약도 같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J 헬로비전까지 체크 같이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W 중해제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KNG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